공포의 오행제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데이터를 올리는데 왜 이러한 것은 몇 개의 소수 기업들이 독점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느냐. 자, 지금의 4차 산업형 경제는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독점하는 인간들이 다 모든 것을 가져가니까. 자,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만 그 속성은 기본적으로 포용적이어야 된다. 독점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뭐랬냐? 멕시코는 이 연결의 시대에, 우리가 맨날 연결돼서 페이스북 맨날 올리는 연결의 시대에 정보, 데이터, 이러한 소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은 헌법에 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거대 기업들은 해체되게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노말의 세 번째로 저는 해체, 언번들링을 들었습니다. 언번들링은 샅샅이 그저 분해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러한 마트가, 거대 마트가 분해되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분해되면 여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이것이 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인데요. 자, 이런 것이 생기고, 여러분들 뱅크, 여러분들 요새 카카오뱅크를 신청하셨겠죠. 그죠?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그죠? 금융 시스템이 해체되면 뭐 생기는 이러한 새로운 스타트업들, 새로운 잡들이 셀 수 끌 수도 없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가시면 우리들이 사는 그 대부분의 생필품들이 프록터 앤드 갬블에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무슨 우리가 그죠? 질렛 면도기, 프링글스 그죠? 칩, 여기 타이드, 치약, 듀라셀 전부 프록터 앤드 갬블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해체되면 여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미미박스라는 그러한 그죠? 기업도 태어났다. 미미박스는 뭐냐면 어차피 제가 그죠? 면도날을 한 달이 지나면 떨어질 때가 있어서 우리가 그죠? 그것을 계속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독 경제라는 것으로 굉장히 훨씬 싸게 면도날을 면도기하고 면도크림하고 우리한테 알아서 공급을 해준다. 이러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뭘 갖다가 빨리 붙이려면 기본적으로 어디 그죠?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까지 와서 맞춤형으로 크다란 걸 붙이느냐 조그만 걸 붙이느냐 새는 걸 붙이냐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하는 이것이 그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나게 잘 되는 쉽이라는 그러한 스타트업입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언번들링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고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뉴 노멀로 언번들링을 잡았습니다. 자, 뉴노멀의 새로운 표준의 네 번째로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자원은 10몇 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것이 바로 원유였습니다. 그런데 원유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바로 데이터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러한 것은 그죠?
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겠으나 왜 테슬라 같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과연 데이터 기업인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면서 왜 테슬라가 들어갔을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현재 GM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다. 여러분들 옛날에 유명한 말이 GM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이 잘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GM이 번성해야 미국이 번성한다. 그런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GM을 넘었을까? 자, 테슬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데 하루에 500만 마일의 그러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에 다 바코드를 깔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테슬라가 다 모으고 있다. 즉 데이터 경제이다. 이런 것을 데이터 경제. 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51조, GM과 구글보다 능가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만든 자동차를 보면 7만 6천 대, GM 보세요, 1000만 대. 테슬라는 여태까지 아직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그러면 세계의 이런 평가하는 기관들은 바보라서 이것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올렸을까요? 그죠? 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나? 2012년에 메르세데스 벤즈 그죠?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부터 자동차는 연료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렸지 소프트웨어로 달리면서 자동차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자동차가 그러한 데이터를 모으면서 플랫폼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것이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어떤 조간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그러한 기업들은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달리고 있나요? 정말 크다란 문제라고 보고요. 자, 뉴노멀 5번째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네. 사실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자, 우리가 맨날 쓰는 구글, 페이스북, 저도 맨날 올리나 페이스북에서 뭘 사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구글에 돈 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정말 그저 무서운 것은 저도 옛날에 야 이게 왜 이런 이메일을 공짜로 이렇게 쓰게 해주나 그죠? 이게 도대체 얘들은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다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이었다. 이 친구들이 우리가 매일 올리는 구글 포토, 페이스북에 맨날 올리는 사진이 엄청난 데이터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불만이 없는 게 우리는 공짜로 쓰기 때문에 걔들이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랬냐고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지금 결국은 많은 이제 무상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교육도 무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지털화가 돼야 무상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상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디지털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4번째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강연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비저너리들은 여러 명사들은 무슨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산업에 엄청난 경천 동지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간의 생존에 관한 혁명, 인간의 삶의 질에 관한 혁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지털 경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우리는 자동화될 텐데 오토메이트 될 텐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때 그러면 안 되고 디지털 경제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됨에 불구하고 인간들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괜찮은 직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디지털 경제의 속성을 이해 못해서 지난 2000년 이후로 Fortune 500의 반 이상이 퇴출됐다. 그죠? 빌 게이츠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기득권 세력들, 그죠? 기득권 세력, 법을 만드는 사람들, 대학에서 그죠? 공부를 가리키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는 무슨 여러 진보 세력에서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했고 지금 북유럽 국가에서 이것을 사실 투표로 붙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저 안 됐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이 놀랍게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소개됐는데 왜냐? 실리콘밸리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밸리에 지금 많은 투자자,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가장 대박나는 스타트업 벤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무슨 그죠? 3D 프린팅, 자율주행 섹터 이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소득에 관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Y 컴비네이터 같은 데가 도대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매달 기본소득을 드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5년 동안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엄청난 그죠? 말씀드렸던 그죠? 익스포넨셜한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을 익스포넨셜하게 바꾸는데 이러한 익스포넨셜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수천조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나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며 이러한 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공포의 오형자들이 독점을 하게 될 테니 양극화는 필연적이다. 자, 양극화가 필연적이면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 데에 대해서 무슨 반대를 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 자기네들이 만든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소비자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거를 걱정을 해서 다 사람들한테 그죠? 매달 그죠? 소득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착한 경제로 가는 것이냐. 그죠? 포용적 성장. 이것을 저는 착한 경제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이 반대. 포용적 성장이 영어로 inclusive한 growth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반대는 그러면 exclusive한 growth냐. 그게 아니고 extractive한 growth입니다. extractive한 growth는 착취 경제. 아랫사람들을 쥐어짜는 경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착하게 가느냐, 착취로 가느냐.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착취로 가는 것이다. 착취로 그냥 사람들이 착취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아서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착한 경제로 가느냐 이런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의 그죠? 화두는 기본적으로 연결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와 기계가 연결되고 우리가 사이버 상황이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멕시코란 나라가 너무나 놀랍게도 세계에서 최초로 이 연결의 시대에 국민이 갖는 권리는 무엇인가를 평등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제는 헌법에 우리가 무슨 평등 이것이 무슨 투표의 평등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권리를 그죠? 이러한 가치를 독점하면 되는가 이러한 평등의 권리를 제일 먼저 멕시코에서 넣었다 이런 얘기죠. 사물 인터넷 시대에 적어도 여성 인터넷이 아니라 적어도 워킹맘을 위한 육아하는 그러한 그죠? 어머니를 위한 정보의 연결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요새 세상에 무슨 애기를 하나 더 낳으면 20만 원을 더 준다고 지금 애를 낳으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 하면 도대체 내 애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는 어딘가? 왜 우리 친정 어머니는 나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왜 맨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이거 해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도대체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된다? 워킹맘을 위한 이러한 연결,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을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보 부처 중에 미래를 고민하는 부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태까지 4번째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평적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이다. 기술도 아니고 그죠? 문화가 정착돼야 인재들도 살아남을 것이며 문화가 정착돼야 모든
모든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이 자유스럽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창의력이 창발돼서 우리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잃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요새 젊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것을 마지막 문제로 넣었는데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공룡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라 느린 공룡기업들이 해체되면서 엄청나게 일자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연을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